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엔 교과서의 국어의 의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요, 여러분, 의문의 뜻에 대해서,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한번 이 아래에 있는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그림 보시면 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비읍이라는 자음이 디귿으로 바뀌면 달, 의미가 아예 바뀌죠. 뿐만 아니라 아라고 하는 이 모음이 오로 바뀌면 볼, 또다시 다른 단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이 단위 하나가 단어의 뜻 자체를 바꾸어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제 의문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단 하나의 의문만으로도 소리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가 차이 나는 것만으로 의미가 구별되는 그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최소 대립상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모음과 자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모음과 자음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요,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요, 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이 아는요, 공기가 막히는 것 없이 그냥 소리가 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입술에서 막혔다가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의 경우에는 어딘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정리를 해둘게요. 의문에 속하는 것, 첫 번째가 자음 그리고 모음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것은 그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의문, 자음,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자, 그리고 모음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의문은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우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또 여기 밤이라는 단어도 있죠.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모든 그 자음과 모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지금 구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짧게 우리가 밤이라고 말하면요, 낮과 밤 할 때 그 깜깜하고 어두운 그 밤, 시간으로서의 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밤을 길게 밤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그거는 먹는 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리의 길이도 의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의 길이가 의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도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그 똑같이 생긴 단어들을 제시하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뜻이 다른지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발음했을 땐 어떤 뜻이고 길게 발음했을 땐 어떤 뜻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기에 그 예시가 하나 나와 있네요. 그 오규원의 포근한 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눈,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소리의 길이가 긴 눈과 그리고 여기 새끼고양이의 눈이라고 하는 소리의 길이가 짧은 눈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눈과 눈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뿐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봄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리는 눈, 겨울에 내리는 그 눈은요, 소리의 길이가 긴 눈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봄눈이라고 쓰였을 때는 짧게 발음됩니다. 왜 그러느냐? 긴 소리를 가진 단어라도 이게 첫 음절에 있을 때에만 긴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틀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눈 나오고 있는 이 포근한 봄이라고 하는 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모음의 개수, 이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개수 익혀두시고요.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모음의 체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엇이냐면요.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모음을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해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 위치가 모양이나 위치가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발음하던 중간에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이중모음.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이따가 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요. 단모음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단모음. 자, 단모음 보겠습니다. 자,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앞뒤 위치를 알아보자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으면 전설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으면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속하는 모음들 그리고 그 후설모음들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고요. 두 번째,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혀의 높이가 계속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높으면 고모음, 중간이면 중모음, 낮으면 저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 중, 저모음의 그 분류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으를 발음할 때는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데 우를 발음할 땐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죠. 입술의 모양이 동그란 모음을 우리가 원순모음, 평평한 때의 모음을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요 모음, 단모음 체계표를 바탕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 단모음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어의 자음 체계입니다. 자음의 경우에는 일단 소리 나는 위치, 우리가 조음 위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조음 위치에 따라서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외워두셔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단면도 보이시죠? 이 발음기관 단면도에서 여기서 발음이 나는 게 무엇인가, 이쪽에서 발음 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단면도를 보고서 각각의 위치와 거기에서 발음나는 그 소리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는 정리된 표로 볼게요. 여기 국어의 자음 체계표 있죠? 그래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조음 위치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자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면요. 자음을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 안이 울리는지 여부에 따라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로 분류를 합니다. 자, 입안이나 코 안이 울리는 이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외에는 안 울림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울림 소리 근데 4가지 중에요. 3가지는 코 안에서 소리가 울리고요. 하나는요, 이제 입 안이 울립니다. 그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가면서 입안이 울립니다. 자, 이 코 안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콧소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요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입안에 흘러나가면서 나는 소리는 리을, 요렇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울림 소리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것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울림 소리가 아닌 발음들은 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또 소리의 방법에 따라서도 나뉘거든요. 먼저 이 방법부터 볼게요. 안 울림 소리. 자, 여기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 보십시오.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는 마찰음.
그리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차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열음, 파차름, 마차름에는 뭐가 해당되는지도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발음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내는 소리를 우리가 예사소리라고 하고요. 이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목소리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소리내는 소리를 된소리라고 하고요. 근육을 긴장시켜 숨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를 거센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된소리는 이렇게 쌍자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요것들이 된소리고요. 이 거센소리, 피읍, 티읕, 키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센소리라고 하니까요. 요 그 구분도 정확하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나는 위치와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자음 체계표도 정확하게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것이 이제 소리의 색이나 뭐 아니면은 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그 알록달록과 얼룩덜룩이라는 예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아, 오와 같은 모음을 양성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성 모음으로 쓰이는 것들은 굉장히 밝고 예쁘고 가벼운 그런 느낌이 나고요. 우 이런 것과 같은 음성 모음들은 어둡고 지저분하고 좀 무겁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에 따른 그 느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도 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이걸 좀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지금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소리가 나며 파열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동일한 조음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쌍기역은요, 여러분 여린 입천장 소리고요. 쌍디귿은 잇몸 소리고요. 그리고 쌍비읍은 입술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다른 조음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은 왜 적절한지도 여러분 꼭 같이 공부해 두시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